자, 오늘 5단원 원의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5단원 5의 넓이는 일단 처음에는요, 원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1번, 원주. 자, 원주가 뭐였죠? 원주는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원주라고 하죠. 큰 원, 작은 원, 이 작은 원도 이게 원의 중심이 있다면 이 바깥에 있는 둘레의 길이를 원의 둘레를 네 글자를 두 글자로 줄여서 원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를 우리는 원주라고 하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점을 뭐라고 했죠? 원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원의 중심. 그리고 중심과 원 위에 한 점을 연결한 선은 이거는 뭐라고 했죠? 얘는 원의 반지름이라고 했죠. 반지름. 그리고 자, 중심에 원의 양 끝점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 자, 선분을 그었을 때 가장 긴 선분에 해당되는 이거는 뭐라고 했죠? 원의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름과 반지름을 보면은 지름의 반이다 해서 반지름이고, 지름은 처음부터 끝에 있는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중심을 지나면서 연결한 선분을 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주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원주와 지름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펴봤냐면요. 정사각형을 그려요. 정사각형. 여러분 다 그리세요. 선생님도 그리니까 어떻게 그린지 다 보면서 한번 정사각형 안에다가 원래는 컴퍼스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안에 원을 그리고요. 그 원에 이 원에는 항상 쭉 지나는 점은 이게 이제 중심이에요. 근데 원의 반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육각형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래서 정육각형 여러분 그리기 힘들더라도 그려봐야지 이게 개념이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한번 그려보세요. 네. 선생님보다 더 잘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정육각형을 안에다가 그려 보았어요. 그래서 정육각형을 한번 색칠을 해볼까요?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이 보이죠? 자,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에 원 안에 있는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둘레의 길이는 정육각형은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니라 원의 반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육각형을 그린 거예요. 원의 반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육각형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한 변이 이 원의 반지름이었어요. 그래서 원의 반지름이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요. 그런데 정육각형은 변이 몇 개예요? 6개죠. 그래서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의 6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원의 반지름이 6개 모여서 정육각형이 되었죠. 그럼 지름으로 하면 반지름의 2배가 지름이잖아요. 그래서 원의 지름으로 바뀌면 원의 지름에는 몇 배가 될까요? 반지름이 6개면 지름은 몇 개가 될까요? 반지름 2개가 지름이 되는 거니까 반으로 나누면 원의 지름의 3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 그렸던 거 있죠?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을 살펴볼게요.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보니까 한 편이 원의 지름이었어요. 그래서 원 바깥에 있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원의 지름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4. 둘레라는 거는 이 둘레를 다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변이 이 원의 지름이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원의 지름 곱하기 4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걸 왜 하냐면요. 이 원이라는 아이가 정육각형 둘레보다는 크지만 정사각형 둘레보다는 작아요. 왜냐하면 정육각형이랑 정사각형 사이에 원이 끼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원의 둘레는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끼어 있냐면 정육각형인 원의 지름의 3배보다는 크고, 정사각형인 원의 지름의 4배보다는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라는 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원주겠죠. 그래서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말로 말하자면 원주. 자, 원주는 자, 지름의 몇 배? 자, 3배보다는 길고, 그죠? 4배보다는 원의 지름을 또 써야겠죠. 원의 지름의 4배보다는 짧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문제가 적용이 되는지 한번 문제가 있나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네요.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다음 선생님 그린 거 정육각형과 정사각형의 그림이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자, 원주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어때요? 원 안에 정육각형이 있으니까 원주는 정육각형의 둘레보다는 길고 정사각형의 둘레보다는 짧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원의 위치를 살펴보세요. 정육각형 다음에 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위치죠. 위치에 따라서 길고 짧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했잖아요. 원주는 원의 지름이 몇 배? 3배보다는 길고 원의 지름이 4배보다는 짧습니다. 왜? 3배는 정육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4배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4번 같은 문제도 많이 봤을 거예요. 원주와 가장 비슷한 길이를 찾아보세요. 그랬죠. 그러니까 원주는 원의 둘레의 원주는 지름의 3배보다는 크고 4배보다는 작은 애를 찾는 거예요. 자, 지름의 3배를 해볼까요? 그럼 얼마예요? 6이죠. 그리고 지름의 4배를 하면 얼마죠? 8이죠. 그러면 누가 적당할지 한번 보세요. 얘는 2cm, 하나, 둘, 셋, 넷. 얘는 4cm,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6, 6cm. 그러니까 3배보다 크다. 6cm 좀 들어갔나요? 그러면 디귿에 제일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행평가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죠. 원주와 지름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자, 원주는 원의 지름의 3배보다는 길고 원의 지름의 4배보다는 짧습니다. 라고 설명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